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자동차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자동차 산업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조이승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하이티저증권 자동차 담당하게 된 조이승입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기존에는 이 FO팀에서 미래 기술 관련해서 계속 리서치를 하시고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 산업을 커버리시 하시게 되었는데요.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 FO팀에서 미래 기술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모빌리티 관련해서 계속 리서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자동차 산업이 좀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친숙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연가 전망 제목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자동차는 없었다라는 제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제목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생산 차질이었고 그 다음으로 넘어온 게 최근에 생산 정상화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뭐 수요와 브랜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뭐 자동차 시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각 업체의 점유율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은 아니었었죠. 생산 차질이 있었고 아예 가격 결정권 자체가 자동차 업체들에게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팔아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만드는 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견고했던 점유율 추이에 틈이 생겨난 시기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자동차 시장에서도 뭐 전기차의 기술 고도화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기계공학적인 기술만 요구가 되었었다면 이제는 IT 기술까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는 열이었었던 중국 업체들, 또 뭐 니오라든지 샤오펑 아니면 BYD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엔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진입 장벽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진입 장벽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터라든지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그런 진입 장벽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자동차는 없었다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면서 생산의 고도화가 더해졌다는 부분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자동차 산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에 대한 감익의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 팔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결국 생산 정상화가 되면서 더 많이 팔기야 하겠지만 일단 가격의 측면에서 첫 번째로 신흥국가 저부가가치 차종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뭐 재고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각국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할부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융비용 보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센티브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가격의 하락을 뭐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판매량 회복이라든지 비용 하락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가동률이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고정비 부담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보통 원자재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는 중요한 점은 가격의 하락을 판매량 회복과 그 다음에 비용 하락이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업체가 동일한 업황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줄어드는 내연기관차의 시장에 대한 대응 아니면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따라서 시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전기차 관련해서는 IRA 관련한 보조금 배제 이슈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SDV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 하락을 판매량 회복과 비용 하락이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IRA 법안,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굉장히 화두인데 이 전기차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조립이 되어야 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현재 국내 전기차는 이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미국에 생산되고 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뭐 명시된 목표 자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고요. 특히 뭐 미국 업체들과 그다음에 현대차와 기아의 가격 격차 확대는 결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아이오닉 5랑 EV6랑 비슷한 차종이 이제 중형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3만 불 후반에서 이제 4만 불 초중반까지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에 출시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대형 SUV 아니면 픽업 트럭 이런 신차들이 경쟁 업체에서도 많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가격 격차 확대는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는 2024년 말 가동을 목표로 조지아 전동화 공장 삽을 뜨기 시작을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물론 시간이 비겠지만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미국 공장 내 라인을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멕시코까지는 북미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 공장으로 들어가서 생산을 하는 등의 방향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도 결국 인센티브의 상승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기술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은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수요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고전압 시스템에 대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아이오닉 5랑 EV6 광고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문구가 이제 18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분들이 전기차를 아직까지도 많이 선호를 안 하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것이긴 하죠. 그럼 결국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함께 진행을 해서 이제 계속 시간을 두면서 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자동차 업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우리는 자동차를 빨리 충전할 수 있을 해줄게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이 고전화 시스템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무식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배터리에다가 무작정 많은 전류를 흘려서 빠르게 셀이 뭐 전압이 차지도록 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거를 감당할 고전의 시스템이 차량 내에 깔려 있어야지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모터랑 뭐 BMS 같은 경우에 내압 설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일단 그림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랑 그다음에 포르쉐, 루시드, 그다음에 뭐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샤오펑이랑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미 트럭이랑 사이버 트럭에 이제 고전압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일단 포르쉐랑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프리미엄급 럭셔리 차종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인 차종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고전압 시스템을 느끼는 효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전압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모터의 냉각 아니면 모터의 제어 기술 이런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 기술력에 있어서 이제 저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JD 파워나 아니면은 뭐 외국의 공신력이 있는 뭐 자동차 설문지 이런 데를 봤을 때 이제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설문지에 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느낀 뭐 테크 경험에 대한 뭐 인덱스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프리미엄급에서는 제네시스가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기아도 이제 오버럴한 이제 시장에서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무조건 좋은 기술력이고 얘가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전망 자료에서 SDV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향후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자동차,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일단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한 자료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이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히 완성차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사용화가 아직 안 되었고요. 시장에 와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저는 SDV가 이제 자율주행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SDV라는 게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의 약자인데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차량,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엔진에서 모터로 넘어가고 다른 부품들도 전자 제어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변화가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SDV가 가능해지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핸드폰처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겠죠.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호도 있겠지만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리콜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품질 비용 개선이라든지 수익성 개선 그런 쪽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번째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자율주행의 선행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FOTA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제공을 했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내년에는 전기차 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5년에 이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2014년이었고 현대차 그룹이 2023년에서 2025년이면은 이제 10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뭐 GPU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뭐 너무 나아진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10년의 기술 격차로 시작했다라는 부분에는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뭐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의 차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SDV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차의 선제 조건으로 테슬라가 이제 2014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현대차는 이제 23년부터 25년까지 적용이 되면서 향후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의 어떤 탑픽, 내년에 꼭 한 종목만 매수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저는 완성차 업종에서는 기아를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항상 현대차보다 낮은 브랜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감성, 스포티한 감성 이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낮은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만드는 대로 팔 수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아에게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인센티브랑 재고 수준이 현대차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결국 현대차가 일단 동일하게 시작할 수 있는 선상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내연기관에서 아예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년에 나오는 신차 같은 경우에는 EV9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완전히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는 소형의 전략 차종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시장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종들을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랑 동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에서 고성능 드라이브 GT 라인을 뭐 선제적으로 출시를 한다거나 그런 방향을 보이면서 조금은 적극적인 태도를 더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EV9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도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현대차 그룹의 SDV 기술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점은 결국은 내년에 수요 위축 우려라든지 아니면 IRA로 인해서 뭐 전기차 점유율 둔화 아니면 뭐 인센티브 상승으로 인한 감익의 우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지금 뭐 PER 자체가 뭐 4.1배 수준으로 과도하게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2008년 뭐 2020년 그때 이후로 이 정도로 떨어졌던 거는 세 번째로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이 수요 전망이 어려운 시기에 자세하게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조희승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 리서치의 고태봉 본부장님에 이어서 자동차 산업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